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상병수당의 개념 그리고 상병수당의 실태 그리고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 논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상병수당의 상황부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상병수당이란 업무상 재회 수당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을 현금수당으로 보조하는 것입니다. 사측이 부담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우수하게 잘 따르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중소기업이나 일용직 노동자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어느 정도 대기업과 차등화해서 설정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가 사용률이 10% 이하는 상병수당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겠지만 제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집중하셨고요. 응? 자, 일단 상병수당이라는 게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병수당이란 게 경우에는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고 병을 걸린 필요한 거는 이제 됐는데요. 네. 그러면 상병수당이 잘 우리나라에 아직 뭐 도입이 뭐 일부 아마 서울시 같은데 일부에서 잠깐 한 거 외에는 네. 도입이 좀 어려운 이유 가장 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명수당에 비도 있지만은 기업 친화 정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기업 친화 정서도 있고 도입 안 된 이유로서는 비용의 문제가 제일 크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4주일까지는 기업들이 부담을 해야 하고 그 후 2년에서 3년 정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가 부담, 그러니까 비용 문제를 전면하기가 좀 쉽지 않다. 네, 그것도 있고 아직 인식이 미비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뭐 잘 들었고요. 그럼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는데 네. 그러면 어떤 대책이 뭐 여러 가지 적어주신 것 중에 어떤 게 더 상병수당 정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병수당에 대한 인식 제고를 먼저 한 다음에 상병수당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일용직 등을 위한 세심한 지원금을 설정한 것이 필요하다고.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나라가 부담하고 그런 부담 기간 부담하는 정도의 부담률 생각. 자, 뭐 하는 게 병가가 결코 비용이 아님을 인식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 노동자를 버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것 때문에 부담이 많을 테고요. 부담이 네. 많으니까 뭐 여러 가지 반발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업들도 뭐 살림이 뭐 벌이가 좋은 기업들이야 뭐 사실 뭐 네. 큰 돈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영세하거나 이런 분들은 이것도 역시 또 적지 않은 부담일 수도 있겠다 네.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뭐 그런 대책도 좀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규모와 기업 재정에 기반해 가지고 차등적으로 부담 기간하고 부담 비율을 설정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하죠. 뭐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은 100인 이하 기업에서는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만 기업이 부담하게 하고 부담 비율도 100%가 아니라 한 50% 정도로 설정하고 100인 이상 상호 출자 제한 한 4주 정도. 뭐 이런 거를 하려면 이제 뭐 이게 뭐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식으로 로드맵을 잡을지 노사 논의에 포함될 수 있는 주체 어떤 분들이 좀 참여를 해서 논의를 하겠습니까? 일단 노동자 대표 한 분하고가 아니라 한 분이 아니라 노동자를 대표하시는 분이 필요하고 일단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 그리고 영세기업 대표하는 분과 대기업을 대표하시는 분들 기업 또 그리고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문체부랑도 협도 있겠지만 뭐 네. 그건 나중 문제인 것 같고 네. 서로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음, 네. 자 다음에
장애우들과 직접 마주치면서 장애우들이 하는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을 데리고 버스를 타고 외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장애우들이 버스를 탈 때 버스 카드가 어느 정도 불편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라든지 아니면은 때문에 강버스가 늘어나야 한다. 공무 공무원의 차질이라 잠깐만 생각해보겠습니까? 다른 의사 여기 뭐 복지 관련돼서 뭐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네. 레버리지 보고서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배우신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말고 뭐 이거 유튜브도 보시고 뭐 이것저것 업무 이해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셨다고 하시는데 네. 찾아보신 것 중에 뭐 관심 있게 보신 내용이나 그런 게 정책 보고도 있었지만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책을 59초 만에 홍보하는 쇼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용은 알겠고요. 네. 보신 것 중에 뭐 좋다고 생각하시거나 뭐 인상적이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뭐 사회서비스 정책과에서 하여간 사회서비스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네. 보신 것 중에 좀 관심 있게 보신 게 있는지 여쭤본 거예요. 사회 네. 그리고 그 보양 청년을 위한 그 의료복지를 좀 복지 예산을 조금 더 늘리는 그러한 정책도 있었습니다. 뭐 알겠고요. 그럼 본인 뭐 오시면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나중에 만약에 보건복지부에 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가시게 된다면 뭐 본인이 좀 이런 걸 좀 해보고 싶다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냥 구체적으로 사회 서비스를 디자인해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통계학하고 수학에 대한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그리고 차후로는 통계학 관련 자격증인 SPSS라든지 사회조합 분석사 2급 빅데이터 혹은 빅데이터 관고 사회 서비스를 설계하는데 사회 각계각층의 요구가 안 들어갈 수는 없겠죠.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쌓은 의사소통 능력을 통해 가지고 사회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새로 발굴하는데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뭐 어떤 뭐 예를 들면 사회 서비스
맞벌이 그 워킹맘이라든지 맞벌이 아니면은 그렇고요. 자, 마지막으로 못하시면 급하게 준비한 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복, 복지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알게 되었고 정책을 세우는지에 대해 가지고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병수당은 사실 뭐 어려운 개념이기는 한데 뭐 이해를 하셨고, 근데 답지를 네. 조금 그래도 좀 이렇게 막 줄 걸쳐서 막 두 줄 세 줄 이렇게 늘어 쓰는 것보다는 사실 딱 이렇게 좀, 네. 예, 좀 내용을 조금 더 좀 많이 좀 넣었으면 좋겠다 싶기는 하네요. 네. 뭐 꼭은 아닌데 뭐 기본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는 쓰시긴 해야 네, 되니까 너무 생략해서 쓰신 것 같아서 네. 필요한 것만 조금 구체적으로 좀 정리해서 쓰는 것만 조금 더 지금보다는 좀 풀었으면 좋겠고, 네. 답변은 뭐 그냥 무난하게 하셨다 생각은 들어요. 특별하게 뭐 지적드릴 건 없고요. 그러니까 답지가 적으니까 발표도 뭐 3분, 4분밖에 못 하잖아요. 네네.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도 뭐 아무래도 5분 이상은 하셔야 되니까 그러려면 답지를 어느 정도 충실하게 써야 네. 뭐 하여간 시간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처럼 쓰면 시간이 안 나오니까. 예, 그렇고 지원 동기에서 뭐 본인 또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 뭐 100년 전 얘기를 100년 됐나? 그거 뭐 그냥 내용 그냥 상식적으로 배우고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 내용이 보다는 정책이나 사업들을 좀 더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네.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맞습니다로 적는 게 더 낫겠네요. 중독보다는. 뭐 그 풀보
발을 할 때 본인 발 잡고 이렇게 실제 면접할 때 발바닥 쭉 뻗고 이렇게 앉지 마요. 네. 군대는 안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딱 각 잡고 이렇게 딱 앉고 이러셔야 될 거다. 봐보니까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시는데 네. 그러지 말라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면접 들어가서. 자, 같이 하고요.